너무나도 막막한 토지 투자. 큰 숲을 보는 방법부터 나무 한 그루 정확한 지점을 보는 방법까지 땅에 미친 농부의 모든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10월은 9일, 16일, 19일, 23일입니다. 교육 장소는 평택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용인 SK 하이닉스가 개발되고 이 근처에 원룸이라든지 한바식당 부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왜냐면 지적 편집도를 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 왜냐면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대부분이 농림지역이나 보존관리 지역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계획관리 지역들이 극히 드물죠. 거기에다가 두 번째, 이곳은 완전 시골이다 보니까 도로가 확보된 땅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도로가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용도 지역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도로입니다. 어떤 도로를 어떻게 끼고 있냐에 따라서 도로 폭이 몇 미터 도로냐에 따라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또 나뉘어지는데, 보통 3m 이상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져 있는 도로라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소매점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매점 허가를 받고 나면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만약에 내가 농지인데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좋냐면, 첫 번째, 내가 땅이라는 걸 사면 다음 사람이 받아줄 수 있어야 좋거든요. 근데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놨다는 건 내 다음 사람인 소비자가 다양해진다는 것을 뜻하는데, 어떻게 다양해질 수 있냐면, 요즘에 잉여자금, 그러니까 기업들, 명세한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잉여자금을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일반 법인이 농지를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서 개발 허가를 받아 놓으면 이 땅은 뭐다? 이제 농지가 아닌 겁니다. 내가 건축을 해서 대지로 바뀌지만 않았지, 이 농지를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서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다음 사람인 일반 법인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은 신도시도 생겨야 되고 협력업체 부지도 생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위쪽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지만 수용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이 주변은 어디가 어떻게 수용될지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토지를 살 때 일단 허가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희소식이 있어요. 허가를 받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뭘 시행하냐? 지금까지는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쭉 보시면 농업진흥 지역의 토지는 100분의 3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00분의 20. 이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면 종전 대비 대략 한 30%의 농지 전용 부담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농지 전용 부담금 계산식이 있는데요. 전용 신청 면적 제곱미터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0제곱미터의 내가 땅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만약에 제곱미터당 4만원이에요. 그렇다면 곱하기 30을 해야 됩니다. 600제곱미터 곱하기 가로 열고 4만원 곱하기 30% 이렇게 하게 되면 600 곱하기 12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담해야 될 농지 전용 부담금, 내가 농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대체 농지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을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720만원 가량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기존에는 30이었던 게 이제 20으로 바뀌게 됩니다.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이었을 때는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20이 되기 때문에 600제곱미터 곱하기, 기존에는 4만원 곱하기 30이었는데 이제 4만원에 20을 곱하면 되니까 8만원이 되겠죠. 8만원 곱하기 600제곱미터를 하면 48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원래는 72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게 48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으로 다시 한번 환산해 볼게요. 개별 공시지가가 만약에 10만원인 곳이 있어요.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30%를 하게 되면 1000제곱미터라는 가정을 했을 때 3천만원을 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는 평당 10만원인 땅이 있으면 10만원 곱하기 20%에 1000제곱미터 하면 2천만원, 그러니까 3천만원을 내야 될 농지전용 부담금을 2천만원만 내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잉여자금이 있는 분들 같으면은 원삼 주변이나 서울세종고속도로 IC 주변에 토지를 매입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개발행위 허가 조건부로 매입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개발행위 허가 조건부 매입을 하게 되려면 원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동의서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이제 토목사무실에다가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
지도인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삼의 좀 주요 지역, 특히 가까운 지역 원룸들을 많이 구하실 텐데, 이런 가까운 지역에 만약 토지를 사게 된다면, 특히 원룸 정도 지을 수 있는 6m 도로 붙어 있는 토지를 사게 된다면 가격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좋은 지역의 땅을 샀다가 이게 만약에 수용을 하기 전에 뭐로 묶을 거냐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을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성의 동신일반 산업단지 보면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는다는 건 뭐냐면, 이곳을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하지 마. 왜? 개발을 하게 되면 수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도 지금 보면 개발해야 될 땅들이 너무 없는데, 협력업체 부지 그리고 신도시 부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 지역, 고낭리, 독성리, 중릉리, 그리고 이런 몬촌이나 하길리 일대에 만약에 어떤 식으로 수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토지를 살 때 기왕이면 지주분들하고 특약사항으로 잘 협의를 하셔서 개발행위 허가 조건부로 하면, 내가 처음에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그것을 나중에 어차피 토지 팔 때 비용으로 처리가 다 되고요. 그리고 다음 사람인 소비자가 개발행위 허가 받은 땅들 같으면 법인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땅을 받아줄 소비자가 아주 다양해지는 땅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